이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당신도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고졸인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 누구도 그의 성공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숙들조차 비웃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눈앞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만의 실패와 우리의 승리.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불가능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지 못할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처음 시댁에 갔을 때 남편은 항상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시숙들에게 어떻게 대우받을지 걱정하며 저를 다독였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편하게 있으면 돼 라고 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헛된 위로였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큰 시숙과 작은 시숙은 남편을 반갑게 맞이하기보다는 그를 조용히 비웃으며 쳐다봤죠.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무슨 성공을 한다고? 라는 그들의 말은 명확한 비난이었어요. 그때 큰 시숙은 남편에게 말했죠. 그래, 사업은 해봤냐? 고졸이 사업을 한다고. 그런 거 돈만 낭비하지 않겠냐? 그 말에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말이 얼마나 아프게 들렸을지 짐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숙들은 우리가 어디서 살고 어떤 일정을 보내는지 묻지 않고 오히려 우리보다 못한 삶을 바라보며 비웃었죠. 그리고 그 비웃음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남편은 고작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비웃음이 계속되자 저는 점점 더 남편을 지켜주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자신의 꿈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밤낮으로 일하며 점차적으로 자립하고 있었어요. 그는 단순히 가정의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참으며 살고 있었죠. 하지만 시숙들의 비웃음이 계속되면서 그 역시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그만큼 참고 살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는 내 길을 가야겠다라고 결심한 그는 결국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시숙들의 비웃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사업. 고졸이 사업을 한다고. 너는 그런 거 못한다. 큰 시숙은 남편에게 맹목적으로 비웃음을 던졌습니다. 작은 시숙은 남편의 사업을 비웃으며 이런 식으로 살면 결국 망할 거다라고 말했죠. 그들은 사업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었고 그저 남편이 고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그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남편을 믿고 있다. 그의 꿈을 응원해야겠다. 남편은 더 이상 시숙들의 무시를 참을 수 없었고 결국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그는 매일 밤늦게까지 고민하며 아이디어를 구상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고졸이라는 타이틀을 넘어서 사업가라는 새로운 자아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결연했고 더 이상 어떤 비웃음도 그를 흔들 수 없을 거라고 믿었죠. 저는 처음엔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건 누구에게나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 말을 했어요. 이건 정말 큰 도전이야. 잘 준비하고 시작해야 해. 하지만 남편은 나는 성공할 거야. 다 준비됐어? 라며 자신감을 보였고 결국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을 사업에 투자하고 몇 번의 실수와 실패를 겪었지만 그는 끈질기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사업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래처가 잘 되지 않고 예상보다 자금이 부족해졌을 때 남편은 혼자서 그 모든 압박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결국 성공할 거야. 중요한 건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가는 거야. 그런 말들이 남편에게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힘들었지만 남편은 끝까지 자신을 믿고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사업은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우리는 점점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드디어 강남에 집을 살 수 있게 됐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강남이라니,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곳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사업을 키워나가며 이룬 성과였어요. 시숙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남에 집을 샀다고? 그게 진짜야? 그들의 표정은 혼란스러워 보였고 작은 시숙은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고졸이 강남에 집을 사다니 그게 가능하냐? 그 말에 저는 그들이 얼마나 유심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시숙들은 여전히 우리가 성공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사업을 비웃으며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강남 집 주소를 알려주며 직접 와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강남으로 찾아왔고 그들이 우리 집을 보고 난 뒤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시숙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큰 시숙은 표정이 굳어졌고 작은 시숙은 남편에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며 끊임없이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노력해왔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시숙들은 우리의 성공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서야 그들이 우리를 존경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들의 태도가 여전히 불쾌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의 무시와 비웃음은 우리에게 상처를 남겼고 그것은 쉽게 지울 수 있는 기억이 아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시숙들은 점차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남편에게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며 그들의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너희가 나처럼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다라며 그들에게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시숙들은 점차 우리와 연락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결국 그들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통해 얻은 지혜와 경험으로 더 큰 성공을 이루었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시숙들의 비난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숙들은 결국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무시를 복수하는 대신 자신만의 길을 가며 승리한 것이었죠. 사업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남편과 저는 무수히 많은 밤을 새워가며 아이템을 고민하고 계획을 세웠죠. 남편은 이미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저 역시 그 결정을 존중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정말 큰 도전이야. 성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남편은 눈에 띄게 긴장했어요. 그는 이전에 해본 적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매 순간이 도전이었죠. 그러나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달라진 점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인생의 기회야. 내가 제대로 준비하고 계획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그는 그렇게 결연한 의지로 사업을 시작했죠. 사업 첫날, 우리는 예기치 못한 장애물들을 맞닥뜨렸습니다. 거래처가 미루어진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오늘까지 납품해야 한다고 했던 물건이 안 온다고. 남편은 전화 한 통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했지만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때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을 들여야 했고 자금은 생각보다 빠르게 바닥을 보였죠. 남편은 그동안 아껴온 돈을 모두 사업에 투자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이어지면서 점점 더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집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는 다시 일어설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언제나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순간이야.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 작은 고난은 반드시 지나갈 거야. 남편은 하루하루가 전쟁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거래처에서 다시 한번 납품 지연 통보를 받았을 때 남편은 얼굴을 찡그리며 전화기를 내려놓고 숨을 깊게 쉬었어요. 이제 한 번도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 거야. 우리는 반드시 이걸 이겨낼 수 있어. 라며 자기를 다잡고는 또 다른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를 보면서 점점 그의 결단력과 의지가 강해진 것을 느꼈어요. 그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가정을 위해, 그리고 그동안 비웃었던 사람들에게 진짜 성공을 보여주겠다는 다짐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그의 의지에 힘을 얻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와 함께 밤늦게까지 앉아 사업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시장 분석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저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남편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실패는 없다. 이건 그냥 과정일 뿐이라고 말하며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런 말들에 저도 점점 힘을 얻었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남편은 점점 더 많은 기회를 찾으며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처음처럼 걱정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여전히 기억에 남아요. 사업은 그저 숫자와 이익을 계산하는 게 아니야. 그 속에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해.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일이 뭔지 찾아서 그걸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야. 그 말 속에서 나는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알 수 있었고, 그때부터 제 걱정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점점 더 성장했고, 우리는 점차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과거의 그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겪은 모든 어려움은 결국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과거의 고졸이라는 부담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성과에 자부심을 가지며 매일매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했죠. 그리고 저는 그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걸어온 이 길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고, 우리는 비로소 서로에게 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업의 성공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의 인내와 꾸준한 노력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겪은 고난들이 결국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편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남편의 사업은 점차적으로 안정되고 성장했어요. 우리는 사업이 조금씩 자리 잡고 안정된 수익을 올리게 되자 그동안 꿈꿔왔던 집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남에 집을 사는 것, 그것은 단순한 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했어요. 남편과 저는 그동안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죠. 예전에는 단지 집 한 채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지만 강남에 집을 구하기로 한 순간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룬 성공을 의미했죠. 남편은 언제나 우리는 이제 제대로 된 집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는지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죠. 강남에 집을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를 의미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꿈을 실현했죠. 강남의 아파트는 우리가 고생하며 모은 돈으로 얻은 보람이었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시숙들에게 전했을 때 처음에는 그들이 믿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고졸이 사업을 한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강남에 집을 산다고 그들은 정말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반응했죠. 우리는 그때 그들에게 우리 집의 주소를 알려주었고, 그렇다, 이제 우리는 강남에서 살게 됐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숙들은 처음에는 이게 정말 사실인지 의심하는 표정을 지으며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날 시숙들이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그간의 불신과 유심이 그대로 드러났죠. 사실 그때까지 시숙들은 우리가 어떻게 강남에서 살게 되었는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충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컸어요. 집을 둘러보는 그들의 눈빛은 명확히 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들은 이제 우리가 정말로 성공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죠. 작은 시숙은 갑자기 눈이 커지며 물었어요. 동욱 씨가 이렇게 성공한 거예요. 그 질문에서 나오는 놀라움과 유심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남편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큰 시숙은 그 순간에도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죠. 이 집이 진짜 동욱이네 집이야. 그 말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믿을 수 없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강남에서 이런 집을 살 수 있었는지를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시숙들은 우리가 얼마나 큰 성취를 이루었는지 실감하면서도 그간의 무시와 비웃음이 어떻게 될지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그날의 일은 시숙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성공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바뀌면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룬 성과를 보여주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에게 잘했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그동안 우리가 했던 노력이나 사업을 키운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니까요. 그들이 느꼈을 불안과 유심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그들의 예상보다 더 큰 성과를 이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우리가 강남에 집을 사게 된 사건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상징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은 그동안의 고난을 모두 극복하고 우리가 이룬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가 느꼈던 고통과 기쁨이 그대로 그 순간을 통해 전해졌고 저는 그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시숙들은 그날 이후 우리의 성공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가 성공한 이유를 부정하지 않았고 그들은 우리에게 점점 더 다가가기 시작했죠. 그들의 태도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보여준 결과는 그들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태도 변화 속에는 여전히 숨겨진 감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과연 우리가 이룬 성공을 온전히 인정하고 자신들을 돌아봤을까요? 그들이 그동안 우리를 무시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모든 질문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는 이제 그들의 눈에, 아니, 그들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던 남편은 그 순간 자신이 그토록 꿈꿔왔던 자리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우리도 마침내 그 자리에 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남편이 사업을 성공시키면서 시숙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의심과 불신이 남아 있었겠지만 겉으로는 이제 우리에게 다가와 손을 내미는 듯했다. 그 시작은 작은 시숙의 모습에서 나타났습니다. 작은 시숙은 한때 우리를 비웃고 남편을 고졸이라고 무시하며 무심코 했던 말들을 쉽게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우리의 성공을 부러워했기 때문일까요? 처음에는 자신감을 잃은 듯 보였던 작은 시숙이 갑자기 남편에게 다가와 나도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을 꺼낸 거죠. 그 순간 남편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대답했어요. 내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아이템을 선택하고, 어떻게 시장을 분석하고,
어떤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었는지 하나하나 다 고민하면서 시작했죠.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작은 시숙은 잠시 멍하니 있더니 그 후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분명히 저희에게 더 이상 신뢰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필사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이미 그들의 진심의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그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그들이 저지른 과거의 무시와 비난이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시숙들이 얼마나 쉽게 우리를 무시하고 남편을 고졸이라고 비하했는지 그 모든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났어요. 그들이 이제 와서 나도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업 아이템이나 경험을 배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하는 심리가 깔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그들의 태도를 변함없이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사업은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세요? 자금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거래처를 얻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버텨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남편은 그렇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어요. 그의 목소리 속에는 그동안의 고난과 인내가 담겨 있었죠. 작은 시숙은 잠시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큰 시숙은 여전히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큰 시숙은 항상 고졸이 사업을 한다고 라는 말로 남편을 무시했죠. 그 태도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남편의 사업 성공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여전히 비웃기만 했어요. 작은 시숙이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싶다고 말할 때 큰 시숙은 그렇게 쉽게 사업을 시작하면 결국 다 망해 라고 말하며 그들의 의도를 비웃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다시 한번 우리의 분노를 자극했어요. 시숙들의 태도 변화는 마치 우리가 그렇게 쉽게 성공을 했다고 착각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시숙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이든, 그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거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우리가 지나온 길을 알려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제대로 이해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시숙들에게 그동안의 과정을 진지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그들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묵묵히 저희의 말을 들었지만 여전히 한가슴 속에 그 의심과 불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성공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죠.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우리를 의심하고 그들의 무시했던 과거를 잊지 못한 채 우리에게 다시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겪은 고난과 성공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일 뿐 우리의 과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그들의 사업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받았죠.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들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보를 얻고자 한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에 쉽게 응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더라도 그들의 태도에 대한 불신이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시숙들의 후회와 복수의 기회는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태도 변화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겪은 실패와 후회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여전히 우리의 과거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배워야 할 것은 사업 아이템이나 방법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자만심과 고집을 버리고 진정으로 겸손해지는 것이었어요. 결국 시숙들은 우리가 보여준 성공과 더불어 진심으로 배우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동안
한편으로는 복수를 꿈꾸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속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이룬 성공은 우리의 노력과 인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우리를 무시하거나 과거처럼 비하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죠. 그들에게 복수는 우리가 아닌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점점 성장하고 있었을 때 시숙들은 자신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실현하려고 도전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우리를 부러워하며 이제는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방식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남편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장을 분석하며 성공을 거둔 것과는 달리 시숙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사업을 시작했죠. 그들의 사업 아이템은 현실적이지 않았고 시작부터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어요. 시숙들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그들의 의도를 이미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우리가 겪은 성공의 요령을 보고 그 뒤에 숨겨진 노력과 준비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되었죠. 그들은 우리에게 몇 번이나 너희가 했던 것처럼 나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비슷한 길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대로 준비한 것을 보지 못했기에 저는 그들이 쉽사리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숙들의 사업은 예상대로 많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금 부족이었어요. 그들은 초기 자본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사업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점점 더 많은 부채를 쌓아갔습니다. 그들의 사업 아이템은 고객의 니즈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채 진행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사업은 빠르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실패할 것이라 믿지 않았어요. 시숙들이 우리에게 자주 연락을 해왔고 그들에게는 실패를 인정하는 것보다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쉬운 길로 보였죠. 그들은 사업이 실패한 이유를 자주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렸습니다. 시장 조사가 부족했다거나 운이 따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들의 실패를 정당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이 어떤 태도로 사업을 시작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실패에 대해 안타깝다는 감정보다는 그들이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을 느꼈죠. 그들은 결국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망한 후 그들은 우리에게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하며 도와달라고 말했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들에게 신뢰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준비 없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실패를 인정하고 배우려 하지 않았던 태도가 얼마나 문제였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사업을 하려면 철저한 준비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싶었죠. 그들은 지금의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거라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 우리에게 받았던 비웃음과 무시는 쉽게 잊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항상 고졸인 남편을 비하하며 우리를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죠. 그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결국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어요.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성공을 부정하고 무시했지만 우리가 이룬 성과는 결코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죠. 남편은 시숙들의 실패를 보며 더욱더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되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그가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고 시숙들도 그를 비하했지만 그는 그들 모두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죠. 시숙들의 실패는 그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었어요.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와 준비된 마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 거죠. 그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비로소 사업에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시숙들은 단지 물질적인 성공을 목표로 했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신뢰를 쌓고 서로를 도와가며 성장해왔습니다. 그들이 실패하고 나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시숙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직접적으로 사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우리의 성공을 부정하기 어려웠고 더 이상 우리를 비웃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그들보다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 또한 그런 남편의 성공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사업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고 그동안의 고난이 결국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음을 느꼈습니다. 시숙들의 실패는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들은 실패를 통해 성장할 수 있었고 우리는 그 실패를 교훈 삼아 앞으로 더 나은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죠. 시숙들의 실패는 우리의 성공을 더욱 확고히 만들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그들을 다시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시숙들과 거리를 두고 살면서 우리 부부는 자신들의 길을 확실히 찾았다. 그동안의 갈등과 고난은 마치 어두운 구름이 지나간 후의 맑은 하늘처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시숙들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우리를 두고 조롱했지만 결국 그들의 무지는 그들의 실패로 이어졌고 우리는 그런 그들의 실패를 보며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 결국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길을 찾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남편과 나는 서로에게 큰 기대와 희망을 걸었고 그 길이 험난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가 시작했을 때 시숙들은 우리를 고졸로 무시하며 사업이 잘 될 리 없다고 확신했지만 우리는 그들을 상대로 승리했다. 그들이 우리를 비웃었던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반박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들었지만 결국 그들이 망한 뒤 우리는 무언의 승리를 거두었고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른 순간 우리는 그들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기게 되었다. 시숙들이 사업을 망친 후 그들은 다시 우리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이미 그들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그들이 왜 그렇게 실패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었으면 했을 뿐이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더 이상 마음을 쏟지 않았다. 그들이 우리에게 비웃고 무시했던 그 시간이 있었기에 이제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다. 그들은 우리가 과거에 그들에게 받은 상처를 알지 못했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그들보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었다. 사업을 시작하고 점차 성공을 거두면서 우리는 시숙들에 대한 감정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그들에 대한 무시와 배신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들 덕분에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 남편은 시숙들의 비웃음과 유심을 물리치고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자기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무시하더라도 우리만의 성공을 만들어갔고 우리는 서로의 삶을 살아갔다. 남편은 시숙들이 더 이상 그를 무시하지 못하게 됐음을 알았고 나는 그의 곁에서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자랑스러웠다. 시숙들이 사업을 망친 후 그들은 다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때쯤 우리는 그들이 절대로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사업을 시작한 뒤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대고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지만 우리는 이미 그들과의 관계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실패는 우리의 성공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고 우리는 그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우리에게 비웃음과 무시를 주었지만 결국 그들의 실패는 우리가 더 강해지게 만든 밑거름이었고 우리는 그들에게 더 이상 어떤 감정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그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속상해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이룬 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고 그들이 비웃고 무시했던 그 시간들이 결국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 중요한 경험이었음을 깨달았다. 우리가 이룬 성공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었고 그들의 비난과 무시를 뛰어넘어
우리가 인내하며 노력한 결과라는 것을 확신했다. 사업이 성공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시숙들의 인정이나 지지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우리를 무시했던 과거의 태도를 되돌릴 수 없었고, 우리는 그들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남편은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갔다.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 그들의 도움을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실패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고, 우리는 그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로 결심했다. 시숙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더 이상 도움을 줄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그들에게 배울 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우리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그들의 실패에 휘둘리지 않기로 한 선택이었을 뿐이었다. 이제 우리는 시숙들의 무시와 비웃음을 떠나 그들이 실패했던 사업을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을 잊지 않으며 살고 있다. 그들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우리만의 길을 가기로 했다. 남편과 나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한 복수나 후회를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만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서로에게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별표 인생은 준비와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별표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시숙들이 우리를 비웃고 무시했던 그 순간들, 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깔보고 고졸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성공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겼던 그 시절. 그들의 눈빛 속에서 우리는 단지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들의 비웃음이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단순히 복수심에 불타거나 그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바꾸기 위해 일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단지 자신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비웃음과 무시는 우리의 에너지가 되었고, 그 에너지로 우리는 성공을 향해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매일이 힘들고 불안했던 순간들이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믿었어요.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그 길에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남편은 시숙들이 비웃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그는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철저한 준비와 끝없는 노력이었죠. 물론 그 과정에서 아무리 힘든 순간들이 많았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발판이 되었어요. 우리는 결국 그들이 무시하고 비웃었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리 비웃어도 우리는 그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비웃음은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한 도전이었고 그들의 비판은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든 우리는 자신의 길을 계속 걸었고 그것이 우리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숙들보다 더 나은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무시와 비웃음을 초과하여 우리는 존경받을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우리에게 상처가 아닌 우리가 이룬 성취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때의 기억을 더 이상 아픔으로 간직하지 않아요. 그 대신 우리가 이뤄낸 모든 성과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시절이 우리를 어떻게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복수의 이야기나 단기적인 성공을 자랑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믿음과 노력으로 꿈을 이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교훈은 바로 별표 자신을 믿고 준비하고 끝까지 노력하는 것만이 진정한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다. 별표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믿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선택들, 우리가 겪었던 고난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 속에서 얻은 교훈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자신이 처음 결심했던 대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갔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별표 인생은 결코 한순간의 성공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별표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죠. 성공이란 꾸준한 노력과 준비, 그리고 그것을 끈질기게 밀고 나가는 자세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숙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들은 우리를 비웃고 무시했던 그때를 돌이켜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청은 이미 너무 늦었고 우리는 그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더 이상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가는 길은 없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는 그들의 변화가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더 이상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고 우리가 가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결국 우리가 얻은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성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 자신이었고 어떤 어려움에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강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간 끝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의 노력과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걸으며 더 큰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시와 비웃음 속에서도 우리는 단단하게 이겨냈고 우리는 그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결국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준비와 노력이라는 이 교훈을 잊지 않으며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우리가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자신을 믿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단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비웃었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었는지 모른 채 우린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만의 방식으로 성공을 이루었죠.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이미 그들의 실패를 넘어섰습니다. 인생은 준비와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 당신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그들의 비웃음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들이 우리를 비웃었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었는지 모른 채 우린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만의 방식으로 성공을 이루었죠.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이미 그들의 실패를 넘어섰습니다. 인생은 준비와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 당신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그들의 비웃음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